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이며 수녀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곳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이번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디 가서 자랑스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익명이란 것의 뒤에 숨어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저는 여전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혹여나 저와 같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행동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큰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가족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엄마가 동생 쪽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제게 이모가 되시는 분이 엄마의 쌍둥이 언니가 되시는 거죠. 두 분은 쌍둥이여서 그런지 정말 우애가 좋았어요. 진짜 어쩔 때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무척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붙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죠. 엄마와 이모는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이야기했던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같은 동네에서 사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기도 했어요. 같은 동네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에서 저희는 6층, 이모는 8층에 살았어요. 이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남동생을 하나 낳았죠. 이모네 딸은 제게 있어 사촌 언니였는데 우린 그렇게 삼남매처럼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첫 기억에서도 사촌 언니와 이모는 등장하거든요.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의젓했고 뭔가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외동딸이었어서 그런지 저희 집에 저희 남매를 보러 자주 놀러 왔어요. 저랑 남동생을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곤 했었죠. 그렇게 우린 우애 좋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사촌 언니는 제게 정말 친척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언니였습니다. 항상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저도 부모님께도 말을 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언니에게 털어놓곤 했었죠. 그렇게 우린 울고 웃으며 어쩌다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언니와 저는 대학생이 되었죠. 언니는 대학교에 입학했던 시절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언니보다 4살 많은 오빠였으니 저와는 7살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만나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하더니 결국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4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그때 고작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사촌 언니를 영영 빼앗기는 것 같아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언니는 신혼집을 저희 집 바로 옆 동네에 얻었거든요. 이모네와 가깝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희 집과도 가까우니 그곳으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해서 옛날처럼 늦게까지 놀거나 서로의 집에 자고 가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가끔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언니와 낮에 자주 만나면서 노는 것도 너무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 언니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마음만 들었기 때문에 형부를 정말 많이 미워했었어요. 하지만 형부는 그런 저를 계속해서 귀여워해 주었고 무엇보다 사촌 언니가 형부와 함께 있으면 무척이나 행복하게 한바구음을 짓는 모습을 보고 저도 형부를 인정하기로 했죠.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좀 더 편하게 대해지더라고요. 사실 말이 형부지 언니 오빠 하면서 잘 따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촌 언니는 아이들도 낳고 잘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꼭 사촌 언니가 결혼했던 24세 나이가 되었을 무렵 언니는 이미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육아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촌 언니네 집에 놀러가서 아이들도 자주 봐주고 사촌 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사촌 언니가 낳은 딸과 아들도 엄청 귀엽고 저를 잘 따라서 솔직히 너무 예쁘게 느껴졌거든요. 제게는 조카와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조카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쑥쑥 자랄수록 저와 형부도 어느새 불편한 사이가 아닌 격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25의 나이가 되었어요. 당시 전 3년 정도 만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남자였죠. 하지만 저는 뭔가 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존감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하더군요.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고 스스로를 뭔가 몰아세우는 듯한 제 모습을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풀리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제 맘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연애도 꽤 오랜 기간 했겠다. 그런 제 모습이 지긋지긋하기도 했겠다. 결국 제 남자친구란 그 인간은 3년이 넘게 만난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딸랑 보내놓고 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했더군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별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것마저 예의 없는 방식이라 그런지 솔직히 너무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하는 일도 없지 취업도 잘할 되질 않지. 그렇다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닌 것 같고 3년 넘게 만난 남자한테 이런 거지 같은 방법으로 버림까지 받고 정말 밑바닥을 찍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고 집안에 틀어박혀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끄집어 내어준 사람은 사촌 언니였습니다. 사촌 언니는 형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떠날 거니까 같이 가자고 권유했어요. 사실 만사가 귀찮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저를 데리러 온 사촌 언니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알겠다고 하고 사촌 언니네 가족여행에 저도 끼게 되었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깨악깨악 소리도 지르고 시끄럽게 굴 때라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언니랑 저랑 아이들이 하나씩 맡아서 돌봐주고 오랜만에 웃고 떠들고 그렇게 지내니까 뭔가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 들기는 했어요. 언니는 바닷가 근처에 독채로 된 펜션을 하나 빌렸고 그곳에서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고기도 굽고 꼬지도 굽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한 그릇씩 뚝딱 하더니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노곤노곤했는지 아니면 아침부터 낮까지 신나게 놀아서 힘들었던 탓인지 초저녁쯤에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고 이젠 어른들의 시간만 남았었죠. 저희는 바베큐장을 정리하고 실내로 돌아와 술을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사촌 언니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런 저희를 형부는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항상 예쁘게 사랑하고 보기 좋은 사촌 언니와 형부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냥 이참에 결혼이나 해버릴까? 언니 사는 거 보면 참 부러워. 사촌 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깨르르 웃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지혜야. 넌 언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휴, 그 개만도 못한 놈 때문에 너 꼴이 이게 뭐야. 그딴 놈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 형부도 동조하며 말했죠.
그래, 처제. 나 같은 남자 만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크게 위로받았고, 그날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겠구나 했어요. 새로운 짐을 얻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사촌 언니는 두 아이의 육아에 지쳐 체력이 낮아진 탓인지 아니면 아이들과 잠들 버릇을 해서 그런지 저희랑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간은 밤 11시였죠. 언니가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주량도 많이 약해진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형부가 소파에 푹 파여서 잠든 사촌 언니를 방에 데려다 주는 것을 보고 저도 술판 벌린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촌 언니도 잠들기 시작하니까 슬슬 정리하고 저도 잠을 청하려고 했죠. 형부는 사촌 언니를 방에 두고 나오더니 저보고 왜 치우냐고 물으면서 우리끼리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젠 친오빠와도 같은 존재라서 저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주제는 저를 예의 없게 차버린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였어요. 형부는 처음엔 그놈을 욕했어요. 감히 우리 처제한테 상처를 줘? 이놈의 자식을 그냥... 제 편을 들어주는 형부의 모습에 저는 또 위로를 받았고 고맙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나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버릴까봐요. 어디 형부 같은 사람 없나? 진짜 형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바로 확 채간다, 채가. 하면서요. 립서비스 같은 칭찬이었고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죠. 형부는 제가 그냥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말들에도 하나하나 호응해 주었고 제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해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었죠. 형부는 저랑 단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잔 마시지도 않았지만 저는 혼자 조잘거리면서 홀짝홀짝 엄청 많이 마셨었죠.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더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형부가 제게 묻더군요. 처제, 형부 같은 사람 말고 형부인 나는 어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순간 이해를 못했나? 하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순간 형부는 제게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제, 아니 지혜야,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하고 있어.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널 마음에 두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감히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줄곧 맘속에만 묻어왔어.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만 멈춰주길 바랬지만 형부의 사랑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야, 아까 네가 나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순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저는 저도 모르게 사촌 언니가 잠든 방을 흘끗 쳐다봤어요. 형부는 그런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죠. 너희 언니 술 마시고 자면 중간에 업어가도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 형부는 거의 맨정신이었을지 몰라도 저는 정말 술에 절여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술김이란 말이 핑계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저는 제게 다가오는 따뜻함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촌 언니와 몰래 저는 형부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사촌 언니를 마주했지만 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 이 관계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형부는 제게 다정했고 사랑이 넘치는 문자들을 보내왔어요. 제가 먹을 때 끼니를 걱정했고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아픈 것 마냥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관심과 사랑들이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저랑 형부는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촌 언니에게 형부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저는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여행을 하기도 했고, 사촌 언니가 이모네 집에 온 틈을 타서 언니네 집에서 형부와 신혼부부 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항상 처음이 어려운 법이라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처음엔 죄책감과 죄악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건 곧 스릴과 쾌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새 매일 밤마다 저는 형부와 데이트를 했고 사랑을 나누고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사촌 언니가 요즘 형부가 변한 것 같다며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미안해서 사촌 언니를 달랬고 형부에게 사촌 언니를 신경 써달라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언니가 제게 준 기회였단 사실을 말이에요. 꼬리는 길면 밟히는 법이었고 저와 형부의 불륜이 걸리는 것 또한 순식간이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제가 몰랐지만 스스로 정리해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일 먼저 정리했다면 적어도 동생으로 남을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촌 언니는 조용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저와 형부에게는 날벼락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집에 제 이름으로 법원에서 온 서류가 한 통 날아오게 되었거든요. 마침 저는 집을 비우고 형부를 만나러 간 상태였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깜짝 놀라 법원 서류를 뜯어보셨죠. 소송하는 사람이 사촌 언니라는 점도 놀라웠지만 언니가 보낸 소장이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에 엄마와 이모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형부의 부적절한 사랑관계가 들키게 되면서 온 가족이, 아니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다시피 박살이 났죠. 엄마랑 이모의 사이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제게 소장을 보냈던 시기에 사촌 언니의 뱃속에서는 셋째 아이가 임신된 상태였는데 언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도 되어버렸거든요. 언니가 들이민 증거에 저랑 형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상간녀가 되었고 형부는 이혼 소송을 당해야만 했죠. 엄마는 제게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를 딸이라고 낳아놓은 자신이 너무 저주스럽고 끔찍하다고 하셨죠. 아빠는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아빠에게 맞아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 남은 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고 엄마가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지금 순식간에 몇 개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저를 불결하다는 듯 쳐다보고 나가 죽으라고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 길로 저는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현관에 저를 내쫓은 뒤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염치가 있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언니 집에 찾아갔어요.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을 생각으로 말이에요. 사촌 언니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언니 대신 이모네 가족들이 와서 제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하면서요. 제게 사랑한다고 늘 속삭여주던 형부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촌 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꼬셔서 자기가 순간 넘어갔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사촌 언니의 얼굴은 비록 못 봤지만 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외쳤어요. 언니, 미안해. 평생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정말 미안. 너무 미안해. 그리고 저는 숙식 가능한 곳에 일자리를 구했고 돈을 모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제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절 그렇게 챙겨준 언니에게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건지
정말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시면서 속죄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이 순간도 저는 여전히 속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제 치부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 마땅한 짓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도 두 발 뻗고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요.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제가 걸었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겠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만두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곧 지옥이 될 겁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돌아오세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